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이 우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결혼이 삶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줄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독일 사회경제 패널 연구진이 수년간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결혼 전후의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을 점검해보고 나아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겠지. 또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지금의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결혼 직후에는 만족도가 급격히 상승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결혼이 순간적으로는 삶을 더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는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행복 적응 이론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환경이 처음에는 기쁨이나 만족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환경에 익숙해지고 결국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지속적인 행복을 얻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걸까요? 우리의 뇌는 복잡한 질문을 받을 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 대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어림짐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실험에서 학생들에게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나요? 라는 질문을 한 후, 바로 요즘 얼마나 행복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데이트 횟수를 기준으로 자신의 행복을 평가했습니다. 마치 데이트가 삶의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또 다른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 복사기에 10센트짜리 동전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게 했는데 단순히 10센트짜리 동전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요소에 의해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앞두거나 막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의 비중이 줄어들면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원래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결혼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체감 행복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은 삶의 특정 부분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부분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여성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또한 집안일이나 육아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죠. 결국 결혼 자체가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결혼 후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서로의 가치관이 맞다면 결혼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좋지 않거나 갈등이 많다면 결혼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히 좋다 혹은 나쁘다로 나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은 환경뿐만 아니라 유전적 기질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쌍둥이 연구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다른 수준의 행복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같은 환경이라도 누군가는 행복을 느끼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그다지 큰 변화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만족스럽게 만들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젊은 시절 세운 목표가 성인이 된 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높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그만큼 만족도도 컸습니다.
반면 공연 예술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20년 후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즉,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결혼은 순간적으로 만족도를 높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2. 삶의 만족도는 우리가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떠오르는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3. 결혼 자체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4. 행복은 유전적 요소와도 관련이 있으며 같은 환경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5. 젊은 시절 세운 목표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결혼, 돈, 직업 같은 외부 요인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관점과 목표 설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단순히 결혼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은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의 일부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